여러분 안녕하세요. 첫눈까지 내린 12월 첫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명동성당 특강을 찾아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맞아 힐링 토크 기다림이라는 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시영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님이시고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장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이시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강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고 신부님하고 정실 관계도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그저습니다. 그래도 오늘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서 정말 이제는 건강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건강에는 마음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장수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100세 시대는 아주 따놓은 당상이고 이 채소 오시면 120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당신은 80회 생일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제일 이쁜 어머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이소. 80회 생일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역시 명동 성당에 다니시는 분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80회 생일이라니.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가 옛날에는 그냥 그저 건강 장수 시대의 상징으로 100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해마다 100세 인구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1년에 1200명이 불어났고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불어나고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참 불행히도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연의학 공부를 시작을 한 게 딱 제 나이 50대였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이제는 치병의 시대는 차츰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예방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만들었던 게 당시 고려병원의 종합건강진단센터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밀어내서 아파도 병원에 잘 안 오는데 안 아픈 사람이 미쳤다고 몇십만 원씩 내고 그걸 받으러 오겠느냐. 여러분 제가 바보여서 그걸 하자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걸 다 알죠.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는데 누가 거기가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요? 귀신도 안 옵니다요. 그래서 한동안에 우리 병원 과장들이 저한테 인사도 안 했습니다. 저 친구가 정신과를 오래 하더니 드디어 이제 실성해가지고 저렇게 됐다. 여러분 이제는 그 종합건강진단센터가 없으면은 종합병원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는 정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험료 가지고는 충분한 옳은 진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시영처럼 살아라 하는 거는 저게 원래 제목이 이시영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러면 아무도 책을 안 사니까 저렇게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왜 살지 말아라 그러냐면 제가 50대부터 이 자연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그때 디스크, 허리, 이 무릎 때문에 정말 걸음도 잘 못 걸을 정도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 전처치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의사라는 게 지 몸 관리 하나 못해가지고 이게 수술을 받다니 이건 안 된다. 네가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이 자연의학 공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는 정말 장수 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 장수를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50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명시 건강 장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80회 생일날 어디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어디 가면 58년 개띠락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여기 어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올해 딱 81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요, 자기 평균 수명만큼 딱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정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 지 맘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어머님이 104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80대까지도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이라 그런지 이모님, 고모님, 뭐 외숙모님 모두 놀러 오시고 참 며칠 아주 재미있게 웃으시고 그래 놀다 가시는 게 그렇게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80이 넘으니까 한 분, 두 분, 고모 발길을 끊더니 80 후반 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서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리 미친놈처럼 돌아다니지. 이게 마누라도 또 살림한다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왼쪽에 어머님 혼자세요. 그래서 손자나 조카놈들이 그가 좀 노력하도 더럽습니다. 좀 돈 줘야 됩니다, 이놈들. 아이고, 더러워서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베이비시터처럼 뭐 몇 시간 놀다가 이제 가고. 근데 어머님이, 내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평균 수명만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지금 딱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100세 될 준비를 못했거늘 보통 사람들이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80회 생일이라고 이제는 100회 생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될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100세 인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늘어가는 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2060년은 8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이 100세까지 우아하고 아름답게. 제가 사실은 저기에 섹시하게 하는 말은 썼는데 우리 연구원이 오늘 장소가 장소를 또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또 100세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살려면 세 가지 자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금융자산,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가. 그 다음에는 주택자산, 살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인적자산, 그게 바로 건강자산입니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건강하려면은 적어도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 5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것도 물론 어쨌든 저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으면은 죽을 복이 생깁니다. 80이 넘는 사람들은
가령 여러분들이 50에 간암이 걸려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간만 나쁘지 다른 데는 멀쩡합니다. 이게 다른 데는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게 뭐 생명의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죽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으면은 뭐 이만큼 살았잖아요. 이 촛불 삭듯이 싹 삭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80이 넘으면은 누구나 없이 병이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80이 넘으면은 약간 치매기도 걸립니다. 또 치매기도 좀 있어야지. 만날 사람이 한결같아 그것도 재미도 없어요. 들어 헛소리도 하고 이래야지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80세까지 어쨌든 100세까지 걸어 다닐 수 있어야지. 더구나 명동 성당에 올라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 발 훈련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생활 습관 의학회를 만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면은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도대체 감기 들었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감기는 찬바람을 쐬면은 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사력이 12%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추우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당장. 어떤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은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위장은요, 우리가 말이 속이 쓰리다 그러지만 사실은 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먹는 음식이 10초도 안 돼서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장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이 중간 대사물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감기가 들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화 안 되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뜨뜻한 방에다가 배를 깔고 누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 한결 좋아집니다. 요즘 이 온돌방이 없는 것도 감기가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걸 빨리 이제 찌개를 끓여야 되니까 여러분, 찌개 끓이는 거 생각하시면 감기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찌개 끓이려면 불을 또 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기가 들면은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제 소화를 시켜서 이제 쓸데없는 건 내보내고 또 좋은 건 취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연 치유적인 반응입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열이 안 납니다. 이 노인은 이 무혈성 폐렴을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폐렴이 걸리면 열이 뭐 39도, 40도 막 나야 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해열제를 다시 식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제불을 떼가지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또 해열제를 하면 불을 다시 빼는 겁니다. 그럼 몸이 다시 식어버리면 이 상태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 몸 안에 여러 가지 대사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이 나는 것만큼 좋은 자연 치유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가 왜 납니까? 내가 먹은 나쁜 걸 먹었으니까 설사가 나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끄집어낸 물은 6도씨입니다. 이거를 먹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서 300만 년을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으로 건너온 지는 한 2만 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6도씨의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찬물을 마시면은 우리 몸은 37도입니다. 위장은. 그러면 이것이 6도씨의 물이 그냥 자기 혼자 돌아다니느냐? 이걸 37도를 덮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물을 마시면은 순간 우리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경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엘러지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그저 평소에 있는 물을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게 자연의학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 막걸리 한 잔 마셔도 데펴서 마셨어요. 여러분, 저 북구 쪽으로 가면은 와인도 덮여서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물을 마실 때는 그 넘어갈 때 그때 시원한 것 뿐이지 일단 넘어가면은 위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살자. 이게 자연의학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러니까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괜히 이것저것 찾지 말고 절로,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정말 가능하다면은, 이 방어체력만 튼튼하다면은 병원에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절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어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기술을 의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리 시큰둥합니까? 내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죠. 의학은 이게 전부입니다. 의학을 잘 따져보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튼튼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병이 나도 약을 안 먹고 절로 낫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방어체력입니다. 이것만 튼튼하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이야기라면 박수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점잖아가지고 박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하면 장수합니다. 박수하면 딱 웃고 하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박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하면은 이 맥도 좋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이 정말 분비가 됩니다.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방어 체력이 여러분 불행히도 자꾸 현대 도시인들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만 계속 강하다면 병이 왜 걸립니까? 걸려도 절로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약해져가는 방어 체력을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튼튼하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보다도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홍천에 자연의학 캠프를 만든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정말 거기는 휴대폰도 안 터지고 TV, 라디오, 비디오, 인터넷, 신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물론 없고 냉장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그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자연의학입니다. 나는 이 도시인들에게 이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지구상에 병원이 없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저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사 동료들은 대단히 못마땅한 걸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섬마을에는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의료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 이제 막 밤이 모자라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조금은 시끄럽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박사, 그게 뭐요 도대체? 병원도 아니라고, 요양원도 아니고, 무슨 기도원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연수원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데요? 내가 이걸 설명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의사들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요즘은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여긴 딴 거 아닙니다. 방어 체력을 튼튼하게 하자. 자연적인 방법으로. 무슨 약을 쓰거나 무슨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방어 체력을 튼튼하게 하자. 여러분, 만약 이것만 된다면 진짜 병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응급실로 찾아가죠?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가 하러 오는 사람 맞죠? 여러분, 의사가 아닙니다. 누가 치료하느냐?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출혈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은 출혈이 멎어요. 그럼 이제 딱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지나면 딱지가 떨어져요. 그럼 흉터가 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흉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의사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의사는 꿰매고 약 바르고 하는 것은 치료가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과대학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은 치료자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려라. 너희들은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대구 팔공산 둠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병원이라는 것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간다는 생각도 못했고, 여러분, 그 산에서 뛰어노는 이 머시매가 안 다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릎을 보면 제가 아까 디스크 무릎 엉마이라 그랬죠? 이게 엉마입니다. 이 인대고 근육이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언제 병원에 처음 가봤냐? 의과대학 합격하고 대학병원 견학 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의사가 없어도 결국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치유력입니다. 이게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치유력이라는 거 없으면은 의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무서운 고혈압.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마다요, 당뇨병, 고혈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뭐 내과 공부할 때 1시간 뭐 들은 게 거의 다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셋 중에 한 사람은 한국 성인의 당뇨병 아니면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피 속에 콜레스테롤, 지방분이 높아집니다. 이 지방은 찐득찐득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찐득거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심장을 떠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자꾸 앞자리 오늘 잘못 앉아가지고 내가 자꾸 앞자리 손님만 묻는데, 여러분, 한 45초쯤 걸립니다. 저 발에 갔다 오는 심장은 한 1분쯤 걸리고요. 그렇게 빠릅니다. 그렇게 빨리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찐득거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초에 필요한 영양분, 산소 공급을 못하고 이게 몸이 차집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저체온, 저산소증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옆자리 계시는 분하고 악수해보고 손이 차면은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학에서는 체온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입원하면 겨우 재봅니다. 그것도 염증이 있는 환자들한테만 재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체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체온이 낮아지니까, 그럼 이 혈류가 빨리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방분을 우선 혈관벽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혈관벽에 붙은 지방분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방분을 찬데 오래 두면 딱딱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동맥이 자꾸 좁아집니다. 이게 자꾸 좁아지니까 좁아진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려니까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힘을 더 많이 들여야 돼요. 그게 고혈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환을 잘 한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것도요, 이름을 고치려니까 이름이 생겼고, 이름을 고치려니까 이름이 생겼고.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전부 자연치유적인 반응입니다. 이름을 고치려다가 보니까 이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먹는 약이 다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도 있고, 고혈압 치료제도 있고, 동맥경화증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방분을,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는 병 주고 약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이 박사, 그럼 우리 보고 절에 가라는 소리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가축은요,
체온이 41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에서 얻은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우리 몸은 37도니까 이게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축은요, 이 아주 비싼 고기일수록 휜줄이 쫙 나 있습니다. 뭐 안심인가 등심인가, 요즘 또 거기다 꽃등심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꽃등심은 휜줄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고기에 있어야지 연하고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뭐냐면 기름입니다,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싼 고기를 먹을수록 기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맛없는 부위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맛없는 부위를 먹거나, 그래도 나는 고급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샤브샤브를 해 먹거나 혹은 또 수육을 해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육을 해 보면 기름기가 다 빠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먹든지, 안 그러면 어류를 먹어야 됩니다. 이 피쉬는 이 냉열 동물이니까 이 어류에서 섭취한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37도니까 말랑말랑한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류를 먹거나, 안 그러면 맛없는 부위를 먹거나, 고기는 육류라면, 안 그러면 샤브샤브를 해 먹거나, 수육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최근에는요, 얼마 전에 캐나다 보건상이 피쉬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지 말아라. 여러분, 캐나다만 하더라도 뭐 청정해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보건상이 2번 이상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하도 이 복잡하니까 해류가 온도로 다 돌아다니고, 지금 이제 일본의 그 해류가 지금 캐나다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류나 육류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는요, 참 이렇게 보면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불고기 5인분 못 먹습니다. 한 3인분 먹으려면 여자분들은 막 치우라 그럽니다. 막 역겹고 냄새가 막 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게 아까처럼 계속 맛있다 그러면은 죽을, 배가 터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다고 숨 안 쉬고 자살했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숨 안 쉬고는 절대로 자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반은 죽었지 싶어요. 예, 그래서 천주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호흡 중추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호흡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은 얼마가 난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내 의식으로 조절이 안 되는 호흡 중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너 그만큼 오늘 열심히 일했으면 됐으니까 오늘은 뭐 병원이고 회사고 다 때려치우고 하루 푹 쉬어라. 이게 정말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살이라는 것은요, 이 누가 그러더라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몸살이라고 그런답니다. 어느 한글 학자가 저렇게 설명하는데 참 아주 근사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 몸살하면 왜 밥맛이 없느냐? 이 밥맛 있으면은 이 미래라는 친구가 밥 먹고 또 일하러 나갈 테니까, 아니면 밥맛까지도 완전히 뺏고 완전히 뻗들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살 안 해보셨나요? 정말 입이 솟합니다, 진짜. 반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몸살하고 난 다음날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몸이. 아직 다리는 좀 후들거리고 떨리긴 하지만, 그래, 그만큼 내가 피로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은 참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아까 자연의학이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과학 문명은요, 여러분, 차가 발달하면서 제일 약해진 게 우리 다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휴대폰 나온 지가 불과 한 2년,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3개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외우는 신경회로가 다 퇴보가 된 겁니다. 이게 과학은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퇴화를 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 문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이 생활 환경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생활 습관 한번 보십시오. 일마다 이거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이거 건강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도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섹스 부족, 좋은 건 안 하고 나쁜 건 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이 방어 체력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방어 체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섬마을은 그걸 고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 습관 개선소입니다. 이게 생활 습관만 바꾸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100세까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어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의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건강 실태를 보면은 한 3분의 1이 그저 그만하면 됐다. 3분의 1은 당장 무슨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3분의 1은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성인의 3분의 2가 셋 중에 둘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균 80입니다. 근데 건강 수명이 7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생애 11년을 이 병을 앓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인 의료비가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애기는 안 낳죠. 노인들이 자꾸 늙어가죠. 오래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우리 건강보험이 2030년이 되면은 27조가 적자가 납니다.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정말 치료를 하던 시대는 끝났고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40대를 죽을 사자를 딱 써놨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미련합니다. 대단히 미련한 백성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뭐 설마 여러분 우리만큼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뭐 화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참 그 아픈 세월호 사건까지 도대체 예방을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가보면은 저렇게 하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해. 정말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나는 이게 본 건물인 줄 알았어.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이게 정말 가건물인데도 그렇게 튼튼하게 짓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충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게 보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 됐지. 허리는 이래가지고 아이고 인간들 이래가지고 3차 가잔다. 3차. 야 인마 피고 가라. 허리 피트. 이들이 벌써 백발이 성상하고 벌써 털 열려가지고 허벅허벅거리고 눈도 잘 못 떠 이렇게 하고 담배는 줄담배를 피웁니다. 야 인마 담배를 좀 끊어라. 인마 뭐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나는 뭐 굵게 짧게 살겠다. 의사들 그 잔소리하는 대로 나는 안 살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뭐 맛있는 고기 먹고 그리고 나는 뭐 짧게 살겠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만 된다면 난 그것도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좀 굵게 짧게. 이제 문제는 굵게 살 수는 있어도 짧게는 못 산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놈들이 당뇨병 고혈압 걸려가지고 어느 날 응급실에 이렇게 하고 실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추운 날 와서 건강 강의도 듣고 건강 조심해서 보험료 아껴놓으면 그것들이 다 쓰는 겁니다 그놈들이. 내가 입이 좀 험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은 점잖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돈을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라고 아껴놓으면 그 한 번씩 끌어놓으면은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오면 바로 저 위로 가버리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10년 20년 예를 먹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죽을 때 생애 11년을 병을 앓다가 죽는다. 그게 누구냐?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굵게 짧게 살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굵게 짧게는 못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차가 저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살을 한다 그러면 제1기입니다. 예, 조심해라.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쉬었어. 그랬더니 원래보다 몸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도 좀 받고 또 덜 아프기도 하고 몸살도 앓고 그러면서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쉬었는데도 조금밖에 안 쉬었어. 그럼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갔더니 검사상 정상입니다. 별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의사들은 진단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 서양의학은 장기병변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에 무슨 병변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 막 높아졌다든가 위장을 보니 뭐 빵꾸뻥 났다든가 그래야지 진단이 붙고 그때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요 단계까지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도 의사가 생활 처방을 합니다. 여보, 그 좀 담배 좀 끊으시오. 술 좀 작작하시오. 좀 일찍 좀 들어가시오. 운동 좀 하시오. 체중 좀 빼시오. 이게 생활 처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늘 떠들어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어렵죠?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보, 당신은 동맥경화증이요. 당신 고혈압이요. 위궤양이요. 암이요. 이렇게 진단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장기병변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검사상 정상이면 정상입니다. 검사상 정상인데 딴짓하면은 과잉진료 그래서 의사가 영차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의료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넘어가느냐? 이게 40대가 고비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타고난 온만때서 타고난 방어 체력은 40대까지는 그럭저럭 갑니다. 여러분, 40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방어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체력, 정력, 시력, 청력, 여러분, 원래 우리가 타고난 온만때서 타고난 방어 체력은 40대까지는 그럭저럭 갑니다. 여러분, 40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방어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체력, 정력, 시력, 청력, 이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이게 40이 지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40대가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0만 잘 넘기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정말 100세는 보장이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20대, 30대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대 한국 남자들이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가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은 회식 문화를 바꾸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건강을 어디서 버리느냐 하면 회식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밤중까지 여러분 덥다고 에어컨 펴놓고 이 담배 피우고 그러다 삼겹살에다가 불고기에다 폭탄주를 돌리고 또 1차에 끝나나 또 2차, 3차 누구 한 사람 죽어야 집에 가야지 집에를 안 갑니다. 결사적으로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돌아올 때는 또 차 잡는다고 걱정이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잡히죠. 여러분, 이 회식 문화 때문에 한국 문화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삼성에서부터 회식 문화를 고치겠다. 저는 정말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고치지면 40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이게 전부 40대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를 3CAG라고 합니다. 카디악, 카보하이드레이트, 캔서. 그래서 40대를 여러분들이 잘 넘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죽음의 삼중주라는 이야기는 잡지에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암,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간장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아산병원에서는요, 간 이식 수술을 2,000케이스를 했습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단위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한 병원은 현대아산병원이 지구상에 처음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그만큼 간장병이 많은 겁니다. 이 간장병에 관한 한국 의사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만큼 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는 이런 이 미국 같은 이런 거인들은 없습니다. 그래 벗어놓으면 배가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장 지방, 이걸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허리가 90cm, 여자는 85cm 이상 되면은 대사증후군의 강력한 후보생입니다. 여러분 50까지는 남자가 많습니다.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50이 넘으면은 그다음에 여자가 많아집니다. 왜? 여러분 50이 넘으면은 이제는 여자들은 갱년기니까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줄어들면은 이 피하 지방이 전부 내장 지방으로 옮겨옵니다. 여자들은 이 나이에 따라서 임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이 끼이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이제 50이 넘으면은 배에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장 지방, 이게 대사증후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죽음의 오종주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저 병으로 죽습니다. 저 병 이외에 다른 병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교통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을 때는 저 병 중에 한 가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이 전부 생활을 잘못하면 정말 굵게 짧게 살겠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병들이 여러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암도 요즘 조기 발견이 되면은 80%가 완치가 된다. 우리 암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증상이 있어야죠. 아, 좀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보면은 벌써 늦었어요. 3기, 4기, 말기암으로 진행되고 난 후입니다. 여러분 동맥경화증도요. 이게 자꾸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20%만 남아있어도 평소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령 마라톤 풀코스 도전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됩니다. 20%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병이 당뇨병이 얼마 전에는 내과 전문의가 지가 당뇨병인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기 검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아까 당시 고려병원에 종합건강진단센터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죠? 이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옵니까요? 내가 삼성 비서실에 갔습니다. 실장님,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박사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보,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이제는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은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병 나고 고치려고 그러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중풍이 왔는데 뭘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줄을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상무이상 다 보내, 고려병원에 건강검진하러 보내라. 그래서 이제는 뭐 전국에 이제 종합건강진단센터가 다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 병원은 삼성 본관이 본부가 저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옛날 본관 자리 지하 그게 전부 다 우리 강북 삼성병원의 종합건강진단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600명 합니다요. 60만 원씩 받고. 와, 돈이 얼마입니까? 매일. 그거 가지고 병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종합건강진단센터가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이 보험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병은요 발병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동맥경화증이 20%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누가 치료라도 이게 원상복구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 믿으세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찌감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이게 예방도 되고 치유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떠들고 온 겁니다. 이 추운 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일본은 최장수국입니다.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우리하고 어제가 50, 73세강, 4세강, 80. 우리보다 한 두서너 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키나와가 최장수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끔찍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지금도 3위니까 그렇게 괜찮은데 남자가 31로 떨어졌고, 여러분 여기에 청소년의 사망률, 비망률이 일본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왜? 오키나와에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먹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미군들이 먹는 햄버거다, 생선이다, 무슨 뭐 통조림이다. 이제 미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누구냐? 청소년들과 남자들이 갑니다. 술 마시러. 그래서 이 오키나와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쇼크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키나와 충격이다. 여러분 반대로 이 나가노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 간 곳이고 얼마 전에 화산 폭발한 그쪽인데 굉장히 동북 쪽입니다. 홋카이도 저쪽에 가까운데 여러분 저기도 70년 중반까지는 엉망이었습니다. 중풍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마다라는 양반이 부임을 해서 건강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94년에 전국 1위의 장수촌이 되었습니다. 노인 취업률이 제일 많고 입원율이 제일 낮고 퇴원율이 제일 빠르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면은 그러니까 방심하면은 오키나와처럼 되지만 조심하면은 나가노갱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여러분 내가 저 섬마을 건강마을을 만든 소위는 나는 여기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야 우리도 잘하면은 정말 100세까지 우리 한국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수 이게 우리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큼 건강 장수 체질을 타고난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조심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저 섬마을을 만든 소위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하셔야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망 원인에 미치는 요인은요. 생활 습관이 반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한 4분의 1이고 여러분 유전적인 요인은 그저 한 16%, 20%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건강의 80%는 자기 책임입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부모 원망할 것도 없고 지가 생활을 잘못하면 저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이 섬마을 고객의 82%가 여기서 배운 거를 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의사 말을 잘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멋대로입니다. 대충 뭐 그 앞에서는 예예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이 우리 한국 사람들 뭐든지 대충 해버리거든요. 일본 사람은 꼼꼼하게 의사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이게 내가 막 나가노갱 같은 기적은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겠다. 82%가 섬마을에서 배운 지식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게 제가 세계 학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 섬마을입니다. 이 승효상 씨가 설계를 해주셨는데 여기가 식당이고 여러분 여기가 육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300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만 가면은 절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깨어도 하루 3끼 밥 먹으러 내려와야 되니까 하루에 900계단은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절로 이 건강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명동성당에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계단이 많으니까 여러분 계단을 보고도 계단아 반갑다. 아이고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intentional inconvenience, 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왜? 우리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너무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보면 이거 별로 뭐 불편한 것도 아니네. 여러분 지하철에 가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긴 줄들이 섰습니다.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애들이나 똑같습니다. 그쪽 옆에 계단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작은 습관이지만 그거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이 건강 장수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는 학습을 하고 체험을 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 그렇게 여기는 생활 습관 개선소다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세렝게티라는 곳입니다. 저기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요즘 이제 케냐까지 직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기 2번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이 조지라는 녀석인데 잘생겼죠. 8등신 미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미스 유니버스가 저 마사이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체육관이 있겠습니까? 헬스클럽이 있겠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렇게 건강한지 세계에서 제일 생활 습관병이 적은 종족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는 태양 아래 바람을 맞으며 맨 땅을 밟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게 자연체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도 가려놓고 바람도 가려놓고 맨 땅도, 여러분 우리 섬마을에 오면은 맨발로 다니라 그럽니다. 한겨울에도 제가요 맨발로 눈 위에 서게 합니다. 사람들 뭐 덜덜덜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하락하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는데 정말 맨 땅을 당신 맨발로 걸어 다녀본 적이 언제냐? 그 내가 물어보면은 몇 해가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1시간 반으로 오는 사람하고 가만히 쥐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오는 사람하고는 정말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50년 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현역으로 뛰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격증 하나 따는 데는 대개 400시간을 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를 딸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별명이 미국 친구들이 나보고 포헤프라고 합니다. 정말 4시 반이면 절마 반에 불이 켜져. 여러분 내가 요즘은 좀 뭐 예일대학, 하버드 대학 모두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들어갈 때는 예일대학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더구나 대구 이 촌놈을 누가 넣어주겠어요. 그래도 주임 교수들이 나한테 추천, 미국은 뭐 시험은 없고 추천장으로 합격을 하는 거니까 추천장을 써주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약속을 한 듯이 이 젊은이는 참 부지런하다. 4시 반이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예의가 바르다. 내가 입이 좀 험해 그렇지 예전에는 또 아주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인물이 좋다.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60년대 초반이니까 여러분 그때 오바마가 나왔다면 시온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죠. 그때는 뭐 인종차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 괜찮다 그래야지 이 소수민족이 인터뷰라도 하면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붙여주지도 않아요. 인터뷰도 안 해. 어쨌든 그래서 내가 들어갔더니 그때는 예일대학 학생이라고는 신낙균 의원이라고 나중에 이 친구로 돌아와서 장관까지 지냈고 난 아직 기억하고 다니지만 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이제 거기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예일대학에서 정신과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이렇게 거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말 4시간 반이라는 포헤프라는 별명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서는 겁니까? 정신과 의사가 몇천 명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마이크가 이게 왜 자꾸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래 이 자리 불려오는 것도 참 보통 정신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정신과 의사가 뭐 신자들도 많을 텐데 저를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에 부른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다른 거는 몰라도 1시간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침 햇빛을 신선한 태양을 30분만 받으면서 걸으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바이타민 D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활동성 호르몬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절대로 염려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다공증 걸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침 태양을 받으며 30분만 걸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초저녁잠입니다. 이 새벽으로 갈수록 잠이 자꾸 얕아져요. 그 새벽잠 2시간을요. 이 사람은 요만큼 끊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새벽잠 2시간을 장식용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자들 목걸이하고 똑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장식용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난다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운동 습관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리듬 습관, 운동 습관, 식사 습관, 마음 습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바나에는 여러분 여기 차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죽음도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됩니다. 또 저기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원시인들이 타러 다니다가 채집을 하거든 수집을 하던 딸기밭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웬 떡이냐? 딸기를 먹고 또 집에 좀 따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워낙 더우니까 생물을 바로 썩어버립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게 사람들 한 개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거리고 하러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적게 먹고 많이 걷고 소식 다동 이게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의사들마다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도 우리 김 박사는 안 가던데 여러분 그런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은 응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나는 이 존슨 박사의 논문을 읽고 나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 이야기라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야기한다고 절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인사에 좋고 믿을 만한 사람 말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 다동에 대해서 깡죽거리는 의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정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것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 다동의 인간이 숙명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거는 의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걷는 것이 그러니까 즐겁도록 유전인자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만큼 이게 걷는 게 정말 싫고 귀찮다면 인류는 멸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 참 좋은 날에 야외에서 여러분 가벼운 차림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걷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요즘에 조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90년대는 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죠. 근데 조깅을 했더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더구나 또 조깅한 사람이 핑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조깅하다 죽어버려서 또 그래가 더더군다나 이 조깅은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운동이 천천히 하는 운동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요즘 뭐 태극권이다 무슨 뭐 이 모든 것이 천천히 하는 요가 좀 천천히 하는 겁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 의학 연구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시인들은요 이 겨울이 되면은 사반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날아가면 동면하는 동물처럼 많이 먹어야 돼 가을에. 그리고 운동을 가가 좀 적게 하고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되니까 배에 살을 찌워야 돼요. 이 지방 아닙니까? 이게 양식이야 겨울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니까 이 뇌가 이게 바보입니다. 아 이게 겨울이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원시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에 비축을 하니까 현대인이 이게 지금 우리 연구원입니다. 지가 모델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델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80년 후반부터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고 다식 소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이 막 늘어나고 의사들이 큰일 났다.
여보, 당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좀 하셔. 여러분, 없어 못 먹으면 서럽긴 하죠. 있는 거 놔두고 안 먹어보겠어. 이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의사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 많이 먹었으면 많이 움직여라. 다식 다동이라는 말이. 그래서 운동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90년대부터 이제는 여러분 헬스클럽이 생기고 동네마다 요가 센터가 생기고 짐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권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 근육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중심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대요근입니다. 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다리를 못 들고 일제일 신발을 끌고 갑니다. 저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들 수가 없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뭐든지 이 하태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 찍듯이 너무 빠릅니다. 아주 천천히 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시고 그 다음 또 아주 천천히 한번 앉아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오케이. 이번에는 그냥 보통대로 한번 일어났다가 한번 그냥 보통대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벌떡. 그러고 앉아 보십시오. 혹시 졸리는 사람이 계실까 싶어 내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짧은 것 가지고 우리가 많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구나. 그렇죠. 천천히 일어서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또 천천히 앉는 것도 훨씬 더 힘듭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빠른 운동보다 느린 운동이 운동 효과가 더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퇴부를 튼튼하게 된다. 이 아랫배, 여러분 배꼽 아래 75%가 근육이 배꼽 아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에 가서 뭐 이거 운동해서 하는데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숟가락을 못 들겠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를, 이 대퇴부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을 하기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평소 생활을 운동화해라. 걷고 계단 오르고 여러분 정말 계단을 보거든 이 사람들이 여기다 계단을 만들어놨구나. 계단아 반갑다 하고 계단을 올려요. 저한테 가끔 건강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요 10층까지는 기본으로 걸어 다닙니다. 하루에 뭐 며칠 우리 집은 저 여의도 16층에 사는데 또 여의도 저 5호선은요 10층 높입니다. 이 강바닥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까지 올라가면 딱 200계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나한테는 충분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계단이 있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산에 가면 전부 또 계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단을 정말 잘 달려 올다니고 그 다음에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다 설명을 드려서 중요한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흔히 간식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간식보다는 전식을 하라. 고구마, 바나나, 사과 이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집안에 가령 암이 있다든가 이 항암 식자재로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서는 삶은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항암 식자재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삶은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그리고 물하고 먹으면 배가 상당히 불러집니다. 그 다음에는 디저트를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배불리 다 먹고 난 후에 디저트가 또 나옵니다. 이 디저트는 이게 되게 달고 맛있어요. 이게 그게 엑스트라입니다. 그거를 미리 먹는 겁니다. 그 뭐 미리 먹는다고 어떻게 순서가 잡아갑니까? 이렇게 그걸 미리 먹고 그 다음에 샐러드를요 반드시 비빔밥 그릇에다 큰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세계 모든 식당은 샐러드를 접시에 담습니다. 여러분 접시에 샐러드를 담으면 몇 입 얹히지 않습니다. 채소 얹으면 다 쏟아지잖아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 샐러드는 큰 볼에 이 비빔밥 담는데 담아서 꼭 먹어야 됩니다.
그걸 꼭 좀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한 식이섬유의 3분의 1밖에 먹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싱거운 반찬을 골고루 먹습니다. 아직도 메인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마을에는 반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싱거운 밥을 먹으려니까 찬이 자꾸 짜집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소금량은 여러분들이 설렁탕집에 가서 짭짤한 깍두기 2쪽이면 그날 하루에 먹을 소금량을 우리가 다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여러분, 세계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중풍 환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짜게 먹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고맙게도 우리 섬마을은요 전부 저염식입니다. 근데 한 번 처음 오는 날 좀 싱겁다 하고 다음 날부터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습관을 고친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도 싫은 환자가 있어요. 저는 이 공무원 출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 습관적으로 뭐 잘 따져요. 내가 원장을 하는데 퇴원 결의서를 끊어왔습니다. 원장님, 내가 링겔로 이게 반병밖에 안 맞았는데 왜 이거 원병값을 차지했습니까? 탁보이 공무원이야. 말한 투가 벌써 잘못됐습니다. 그건 우리 계산 잘못했습니다. 내가 700호 간호사실에 전화했습니다. 야, 700호 환자 퇴원할 때 링겔로 반병 남은 거 포장해드리라. 집에 가져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의사입니다. 의사는 정말 나한테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비사라도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좀 까다롭게 건다고 링겔로 반병 포장해드리라. 아이고, 이 나쁜 의사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사의 의미라는 것은, 의사는 전쟁에 나가면 적군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사의 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은 어떤 스트레스도 병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이 스트레스 프린시플의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농부만 보십시오. 이 빵 한 조각을 두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정신과적인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정신. 여러분, 감사만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첩경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범사야. 내가 앉아있는 것도 고맙고, 내 아픈 다리도 고맙고, 성한 다리도 고맙고, 그래도 아픈 다리를 끌고, 저는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이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아침에 맨날 말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꼭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몸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내 몸은 아주 편안해집니다. 제가요 한 석 달 전에 감기 몸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보니까 야, 나도 인간이구나. 이게 기계가 아니고. 그렇게 반갑더라고. 내가 계산해볼게 36년 전에 감기 몸살을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면서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인간이구나. 여러분,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요 정말 환자 때문에도 밤중에 1시, 2시에 전화 오고, 어떤 사람 마포다리에서 박사님 뛰내립니다. 빨리 오셔서. 이게 미치는 겁니다. 밤 2시에 마포다리에서 뛰내리겠다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막상 정말 요즘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내 나름으로는 뭐 베풀기도 하고, 조그만 NGO 그룹도 운영을 하고, 또 저 섬마을도 잘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매사에 감사를 하고, 아마 그것이 오늘날 나를 지켜주는 정말 참 건강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창조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요 해마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우리 뇌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마만은 예외입니다. 2000년도 이 소크의학연구소에서 에릭슨이라는 아주 젊은 뇌과학자세요. 스위스 분이신데, 이분이 72세 난 노교수 머리에서 해마의 신경세포가 살아나나 증식을 한다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뇌과학계는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 책 보면 온통 해마 이야기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그분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줄 알았더니 너무 젊어서 그런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입니다. 그 말은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80권째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묻지 마이소. 이 양만 해도 이게 사람 지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80권째. 저는 그전에 책 을 쓰려고 하면 1년이 걸렸습니다. 한 권 쓰려고 하면 준비하는데. 요즘은 그저 한 8권 보통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온 세상 천재 이게 뭐 다 들어가. 분만 들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만 휴가를 해두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권째 책을 썼는데, 이게 그 말은 저는 뭐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아하, 뇌는 쓸수록 좋아진다. 여러분, 제가 아까 100세까지 현역으로 뛰어야 되고 100세까지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창조적인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의 목적은 젊으시니까 아직은 잘 없을 겁니다. 저도 50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50 후반부터 차츰차츰 내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데 내가 의사로서의 전력을 바치겠다. 이거 뭐 천재성 하는 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이소. 이건 우리 연구원들이 차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